야당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예상대로요.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송영무 후보자 먼저 앞부분에 사과의 발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사과의 말로 시작된 인사청문회, 음주 전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과 내용은 어땠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음주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 내용입니다. 면허 취소가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국민이 다 면허 취소를 했는데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 취소가 안 됐냐? 진해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고요. 그 이후에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자, 조금 전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묻자 음주 측정은 했지만 그 결과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정직한 사과의 자세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면에 나오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묻습니다. 김학용 의원이 그 명호 추석을 모르느냐 음주운전하면 네. 자기는 몰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뭐 팩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건 사과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큰 의혹은 과연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게 바로 또 중형의 대령으로 진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좀 무마하기 위한 뭔가 시도가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의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철저하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보이기 위해서 자기는 전혀 모른다. 나머지 사건이 어떻게 전개는지 모른다.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네. 지금 처벌을 안 받았다는 게 지금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음주운전을 한 건 예. 사실인데 그걸 처벌을 안 받았다. 예, 그 당시 26년 전이면은 네. 그 당시 송영무 장관 후보자 군인이었을 게 명백한데요. 네. 대령 진급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군인이 그 음주운전에 해서 민간 경찰서 조사를 받더라도 네. 군인이 밝혀지면 헌병대로 사건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헌병대로 사건이 오면은 네. 뭐 그때 소령인가 중령인가 네. 이러면은 군 내에서는 이게 헌병대라는 게 조금 어떤 지휘 체계하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네.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민간 경찰이 이첩받고 그걸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종결 지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영무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해명을 했죠. 당시에만 해도 그 같은 시기에 33명 정도가 음주로 적발이 됐지만 21명 정도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다. 군인은 대상으로 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헌병대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자, 그 부분을 그래서 김학용 의원이 물은 겁니다. 자, 음주운전은 했지만 그 이후에 처벌을 받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말에 대해서요, 김학용 의원은 거짓말이라고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음주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이 음주운전 자체를 완전 범죄를 시키려고 이 음주 사실을 은폐, 파쇄, 쉽게 얘기하면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한 이것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본인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김학용 의원의 얘기는 지금 송 후보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음주 사실을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어떤 방법을 쓴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고 여성한 변호사님 아까 말씀은 헌병대에서 알아서 고위급 영관 장교니까 알아서 그냥 처리를 좋게 무마해 준 게 아니냐.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지금 보면은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김학용 의원이 처음에 물어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들이대고 묻기 전에 네. 그냥 물어봤을 때는 음주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처음에 제출한 거기에는 응답제는 아예 없다고 제출했죠. 스스로 그렇죠. 표시도 안 했고 김학용 의원이 물어봤을 때도 또 부인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관련 증거를 들이대면서 이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네. 이제 그때서야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에 미뤄본다면 지금 이제 송영무 후보자의 답변도 그냥 그 당시 측정은 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경찰에서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찰에서 조치해서 그것이 헌병대로 이첩되고 이런 과정을 밟아서 무언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인데 네. 그렇다면 경찰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인지 의문을 갖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송영무 후보자의 해명은 좀 석연치가 않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기되는 의혹이 이겁니다. 지금 당시에 그러니까 헌병대장이 바로 송영무 후보자의 해군 사관과 동기였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쪽에 예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가 당시에 33건 중에 한 20건 이상이 자기가 똑같이 조치가 됐다. 그게 해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해명이 더 사태를 크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때문에 또 해명을 해야 되는 굉장히 특이한 지금 청문회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음주운전 말고도 고액의 자문료,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난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월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약간의 활동비를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 정황은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후보자님, 예. 계약을 하면서 율촌에 근무하면서 수고득에 대한 전혀 언지를 안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그런 협상이라든가 무슨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보수를 받고 본인도 깜짝 놀랐답니다. 쉬운 예로 들자면 월급을 받아들고 저도 깜짝 놀랄 수 있을까요? 제가 월급을 받아보고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나?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고액 자문 논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해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경우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습니다. 본인이 방금 전에도 깜짝 놀랐다, 본인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공이 하나 더 붙어놓은 줄 알았는지 네. 어쨌든 그렇게 해명한 자체도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그 세계라는 건 이제 결국은 방산업체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이제 수출하고 이러는 거죠. 방산업체에서는 서민이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 자기도 나중에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고액 자문료 자체가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법무법인에서 이제 전직 법관이나 검찰 출신에게 이제 뭐 저 정도 월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전부 자기가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건데요. 네.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 군인 출신이고 네. 어떤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한다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3천만 원 순전히 진짜 그대로 어떤 일을 안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송영무 후보자에게 율촌이라는 법인이 주로 세무소송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네. 세무소송을 한 데서 왜 군인 출신 그 송영무 후보자로 와서 3천만 원을 사건 한 개도 안 해도 줬느냐. 네. 이거는 지금 납득이 힘들죠. 네. 결국은 무슨 방산이라든가 네. 여기서 송영무 후보자가 어떤 국가 계약이라든가 로비스트의 역할을 그러니까 했다. 그걸 해줄 수 있는 그걸 믿고 한 거지. 네. 송영무 후보자가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한 대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청문위원들도 그 부분이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자문을 어떻게 해줬길래 그렇게 큰 돈을 받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율촌에서는 저는 항상 군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지만 국가와 군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율촌에서는 우리가 영국, 불란서, 독일과 같은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우리 원천 기술을 가진 방산 수출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고 그런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했더니 요청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또한 LIG에서는 몇 년 전 신문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중 제일 큰 거액인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3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대답의 내용은 본인의 고액 자문료에 대해서 굉장히 그만큼 나는 일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는 그런 대답 아니었나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일단 좀 송영무 후보자와 관련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게 첫 번째는 네. 6회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인물 중에 네. 송영무 후보자처럼 지금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역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서부터 법무법인 고문 그리고 방산업체의 자문을 하면서 거의 뭐 1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이 송영무 후보자 외에 또 있는가? 그런 사례를 제가 뭐 그렇게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과연 이 참모총장을 지낸 분의 처신으로서 그게 적절한가?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월 3천만 원씩 받았다고 해도 그 3천만 원 받을 정도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 그야말로 분명하다면 네.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내용이 분명하게 어디 가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성격을 가진 내용이 아니겠는가. 지금 송영무 후보자가 해명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건 같은 경우도 네. 그것이 송영무 후보자의 노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송영무 후보자가 한 자락 이렇게 뭐 얹은 것인지 이런 네. 부분도 사실 밝혀지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이 정확하게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네. 보기에는 너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네. 그러한 이 전력을 가진 인물이 과연 방산 비리를 척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이 고액의 자문료에 대해서 나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의도가 보이는 대답을 했던 이 송 후보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타를 하자 사과를 또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을 어느 정부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정권이 그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을 받으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월 많이 벌어봤자 월 300 벌기가 어렵습니다. 용어 좀 해설해주고 받았다는 3천만 원을 1년에 그렇게 연봉을 받지도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국민 앞에 한번 사과를 한번 하시죠.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과를 또 하라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앞부분에는 고액 자문료에 대해서 굉장히 난 할 만큼 했다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월 1억 아니면 월 10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사람이 그랬을 때 그 받을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월 3천만 원씩 받았다면 내가 왜 3천만 원씩 받을 만한 나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면 오히려 그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야 되는 일인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송영무 후보자가 어떤 이 이정현 의원의 정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그 답변으로 일반 서민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고액 연봉을 받은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미안하다. 네. 이것은 저는 이게 아까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해명했던 것과 이게 좀 안 맞다라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율촌에서 있죠. 네. 3천만 원 받았는데 월 3천만 원. 네. 그때 했던 일이 법률적 자문을 해주고 제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율촌이 우리나라에서 한 4, 5위 되는 대형 법무법인이고 네. 그 안에 변호사가 수백 명이 근무합니다. 네. 근데 송영무 후보자는 뭐 군 법무관 출신도 아니고 법률을 다룬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분이 어떤 해외 법을 갖다 연구하고 거기에 관해서 수천한 자문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네. 뭐 따로 법률 공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보통 그 진짜 그 군인으로서 본인도 진짜 군인이라고 그러셨는데요. 네. 그렇게 법률 공부를 했다는 자체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율촌에서 그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송 후보자에게 3천만 원을 줬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제가 볼 때는 네. 그 수많은 변호사를 외국에 유학도 많이 보내가지고 영국법, 미국법, 미국법 그렇죠. 배워가지고 온 변호사들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자문을 하면 되는데 왜 법률적 자문을 위해서 송 후보자에게 이렇게 3천만 원 지급했는지 저는 네. 잘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적극적인 사과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송 후보자에 대한 이 질타 그리고 사퇴 요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5대 인사원칙을 천명했는데 위장전입 4번, 논문 표절, 거기다가 음주운전, 또 월 3천만 원을 받고 로펌으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되고 비서까지 받았으면서 약간의 활동비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무튼 검증 소홀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죠. 이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정말 이건 모독입니다. 모독. 그리고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사퇴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3가지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저희가 정한 4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